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시장에서 계속 지수를 보고 또 지수가 왜 빠지는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점쳐봐야 될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잡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테슬라 AI 데이를 그리고 공부해보고 또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번 아이템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D&D 파트너스 송도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AI 데이가 뭐 빵 터져가지고 테슬라 주가도 오르고 2차 전지주, 전기차주도 오른다면 시장의 분위기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갖고 꼽아봤는데요. 테슬라 AI 데이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뭐 테슬라는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연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뭐 행사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제 개최를 하곤 했는데요. 이제 오늘 9시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제 인공지능 데이 행사에 대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상했던 어떤 내용들은 이제 고성능 버전인 이제 모델 S의 이제 플레이드 테스트를 이제 운전할 것이다. 그리고 여름 출시될 예정인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쪽 베타 버전 9 업데이트와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이제 AI 기술 개발 사항 등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공유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우선은 이제 모델 S 테스트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 나왔고요. 일단은 이 로봇을 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 봇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 비전 및 기술 로드맵을 이제 공유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방향 자체가 이제 AI 쪽에서 AI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와 그다음에 완전 노동을 단순 노동을 좀 대체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현재 로봇 기술과 AI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테슬라 봇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봇이 향후에는 이런 단순 노동을 대체를 해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도 좀 업데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조는 내년도부터 본격 가동 전망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완전 자율주행인 컴퓨터 칩에 대한 세부 정보인 이 DI, AI 칩 DI도 좀 공개를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AI 데이로 인해서 기존에는 자동차 미래차에서 2차 전지주, 전기차주들이 올랐다면 시기가 자율주행으로 좀 빠르게 바뀌는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매년 나오는 그냥 정례처럼 넘어가게 될까요? 원래 좀 시장이 좀 정상적이었다면은 네. 오늘 아마도 자율주행 섹터가 좀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만 본다면은 현재 이제 전기차 섹터, 큰 이제 전기차 섹터나 2차 전지 쪽이 약간의 고밸류에 대한 그런 시각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향후의 이익 대비해서는 물론 저평가된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가장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실적보다는 조금 더 오버밸류가 돼 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2차 전지 쪽에서 좀 강한 차익 실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좋았더라면 이제 전기차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아마도 자율주행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나오는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부각이 확실히 덜 돼 있습니다. 2차 전기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뭐 단기적으로나마 좀 상승이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이제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막 개최가 되었고 단기적으로 좀 시장만 좀 좋아진다면은 자율주행 섹터에서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서는 이 AI에 대한 집중보다는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계좌 손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손절하실 거 아니라면은 살짝 계좌를 닫고 그냥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좀 네. 약간의 전반적으로 분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실적에 대비해서 코스피 전체의 연간 실적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약간 과도하게 빠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수급적인 부담까지 같이 존재를 하겠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밀려버리면은 신용 물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좋았고 기대감도 높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용 잔고라든지 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순매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빠지면 신용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확실히 좀 수급적인 부담이 현재 좀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요인들과 함께 약간 시장이 좀 과하게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매를 누군가 또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시장 안정화가 되면은 한 이제 전반적인 분석 자료를 보니까 한 3,300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군들은 보는 게 좋을지 아닐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율주행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완성차 업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그 안에서 현대모비스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텐데 많이 밀렸잖아요. 네. 사실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자동차주들 좀 침체였거든요. 이 종목군들은 이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반적인 대형주 자체가 다 흐름이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의 이슈만으로는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움직이기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투심 자체는 조금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전반적인 투심의 안정이 먼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은 물론 실적도 향후에 봤을 때 잘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자동차 섹터의 새로운 모멘텀, 네. 이 부분은 저는 자율주행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진행 사항이 뭐 테슬라에 비해서 아주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모멘텀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근데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좀 양호해 보이고 4분기 정도에는 현재 또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환율 약세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출주에게 실적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게 에이다스, 이 만도잖아요. 네. 분할 악재 때문에 이 역시도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에게 배신을 줬어, 뭐 배신감을 줬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로 인한 주가 하락 어느 정도의 정체는 다 겪어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분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역시 만도도 뭐 시총이 지금 2조 6천억, 일단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투심 악화가 원인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으로 같이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된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그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 AI 기대 때문에 상한가를 간 대표적인 종목이 있어요. 더 미동도 그랬고 모트렉스도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 급락 전에 급등해서 그런가 지금 그 상승폭을 다 내준 상황이거든요. 어때요? 지금 구간 다시 주워볼까요? 테슬라 AI 기대를 사실 하면서. 이 두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미리 아마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펀더멘탈은 일단은 좀 양호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은 기술적 흐름에서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은 특히 이런 작은 종목일수록 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까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수급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이 두 종목을 또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보자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형주와는 좀 다르게 조심해보자. 이미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송도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 보시겠어요? 네, 뭐 일단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이제 저는 해성 DS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해성 DS는 이제 현재 37,750원 그리고 다른 어떤 주가에 비해서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지금 이제 주요 이평선이 121선은 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좋아지면 빠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자율주행 및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을 거의 90% 담당하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업체입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및 패키징 기판의 지속적인 성장. 약간 심텍도 요즘에 최근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심텍이랑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좀 드려보겠고요. 최고 매출액 경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드 프레임은 이제 반도체 칩을 외부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패키지 기판은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쪽에 큰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수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환율 시장 속에서 수익성 개선도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에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일단 목표는 현재 포워드 PER 기점으로 약 11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이제 15배 정도 적용한다면 약 목표 주가가 약 5만 원 정도, 4만 원 후반에서 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6,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해성 DS였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하는데 송노현 대표님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많다고요? 몇몇 보였어요. 네. 제가 좀 많다고 과장을 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오후장에 송도현 대표님은 어떤 전략으로 마감을 하실 건지 지금 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오히려 이럴 때 이 기회로 이 종목군을 본다. 혹은 나는 그냥 과감하게 이럴 때 손을 떼겠다. 대표님만의 대응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근데 현재 장세에서도 조금 이제 흐름이 좋게 유지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있죠? 뭐 제약바이오 섹터 쪽의 흐름들도 뭐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찾기가 좀 힘들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부담이 해소된 이후에 좀 시장이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바닥 121선 바닥 구간에서 약 2% 정도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보통 진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나와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다가 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을 했는데 사실 오늘 자리가 좀 중요했는데 이 오늘 자리가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밀려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손절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로 이제 전간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이 거의 현재 어떤 실적 대비해서는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의 막 2%대나 1점 후반대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라고 일단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현상이 보일 때 좀 시장 주도주인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군들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노현 대표님의 정리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